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시간에 5문제를 같이 풀어볼 거고요. 여러분들은 문제를 반드시 스스로 풀어보고 선생님 풀이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16번 문제부터 봅시다. 16번 문제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물체 2개가 놓여 있을 때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자, A에 작용하는 힘부터 확인을 해보면 A에는 먼저 중력이 작용하겠죠. 이게 이제 지구가 A를 당기는 힘. 이거에 대한 반작용은 A가 지구를 당기는 힘. 작용, 반작용은 선생님 같은 색깔로 표현을 할게요. 두 번째, A에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힘이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A가 내려오지 않는 이유는 반대 방향으로 힘의 평형을 이루는 다른 힘이 있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힘이냐? B가 A를 받쳐주는 힘. B가 A를 받쳐주는 힘.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반작용은 A가 B를 누르는 힘이 있겠죠. A가 B를 누르는 힘. 다음으로 이제 B 물체 A는 끝났습니다. A는 지금 이렇게 A의 물체 하나만 보면은 B가 A를 받쳐주는 힘과 그 다음에 지구가 A를 당기는 힘, 이렇게 두 가지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B의 상황을 돌아와서 보면은 B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힘은 중력이죠. 중력.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지구가 B를 당기는 힘. 그래서 지금 B에는 하나, 둘 이런 두 가지 힘이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얘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테이블이 B를 받쳐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색으로 하면은 이렇게 테이블이 B를 받쳐주는 힘. 그래서 지금 B에 작용하는 힘, 마찬가지로 B에 작용하는 힘을 보면은 이렇게 아랫방향, 그 다음에 윗방향, 이렇게 세 가지의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빠진 게 지금 이제 테이블이 B를 받쳐주는 힘이 있다면 이거에 대한 반작용은 B가 테이블을 누르는 힘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구가 B를 잡아당기는 힘에 대한 반작용은 B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힘들은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물체에 초점을 맞춰서 보기 때문에 이런 힘들은 작용, 반작용 할 때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한번 봅시다. 지구가 A를 당기는 힘의 반작용. 지구와 A를 당기는 힘의 반작용은 무조건 이거 바꿔주면 되죠. 바꿔주면 된다 했습니다. 주어와 목적어를 바꿔주면 그럼 반작용은 A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겠죠. 보면은 B가 A를 떠받치는 힘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반작용, 작용 이 관계가 아니고 힘의 평형 관계겠죠. 여기 보면 위에서 보면은 지구가 A를 당기는 힘은 이거고, 그 다음에 B가 A를 떠받치는 힘은 이건데 이게 A에게 작용하는 두 힘으로서 얘는 힘의 평형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은 틀렸다. 그 다음에 니은 A가 B를 누르는 힘과 책상이 B를 떠받치는 힘은 평형을 이룬다. 자, 보면은 A가 B를 누르는 힘, 이 힘이네요. 이 힘. A가 B를 누르는 힘과 책상이 B를 떠받치는 힘, 이거죠. 테이블이 B를 떠받치는 힘은, 자, 지금 B에 작용하는 힘은 하나가 더 있지. 지구가 B를 당기는 힘, B에 작용하는 중력. 그래서 A가 B를 누르는 힘과 B에 작용하는 중력, 이 두 힘과 B를 떠받치는 힘, 이게 이제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빠졌기 때문에 틀렸고, 디귿을 보면은 B가 책상을 누르는 힘과 책상이 B를 떠받치는 힘, 이 두 개 바뀌었죠. 지금 이렇게 B가 책상을 누르는 힘과 책상이 B를 떠받치는 힘은 크기가 같다. 작용, 반작용이니까 당연히 크기가 같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7번, 19번은 선생님이 조금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까 싶어서 들고 왔는데 생각보다 좀 여러분들이 풀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풀어보고 답을 물어보거나 질문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17번, 19번 한번 풀어보고 답이
풀이가 궁금한 사람은 선생님한테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17번의 답은 5번이고요. 19번의 답은 마찬가지로 5번입니다. 우리 넘어가서 나머지 친구들 혹시 뭐 난 전혀 모르겠다는 친구들은 안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다음 장 넘어가서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여기부터 문제는 다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문제들은 물리의 개념을 잘 이해한 사람들은 풀 수 있어야 됩니다. 1번 봅시다. 그림 가는 수평면에 물체를 가만히 놓는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것. 이쪽 방향,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것을 나는 작용한 힘의 크기, 이 F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T일 때 운동량의 크기를 P1, 2T일 때, T일 때와 2T일 때 운동량의 크기를 P2라고 할 때 이 비율을 구하라. 자, 힘이 작용을 했다면 물체가 움직이겠죠. 그럼 속도가 있겠죠. 그때 속도 곱하기 질량 하면 운동량이죠. 그래서 운동량 P는 mv인데 이거를 어떻게 구하느냐. 1번 문제에서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보던 그래프죠. 힘의 크기 F, 그 다음에 시간 T. 그럼 FT 그래프. FT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거는 운동량이었죠. 운동량은 FT. 우리가 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죠. F 델타 T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FT 그래프에서 아래 넓이가 바로 운동량과 같다라는 거를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또 통합과학 시간에도 같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T일 때는 그래프가 이거를 확인하면 되겠네. 이때 운동량의 크기 I는 2분의 1 FT인데 얘가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이겠죠. 그러면 처음에 정지했었으니까 나중 운동량은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P1, 그 다음에 처음 운동량은 제로 하면은 결국엔 P1이 얼마냐면 P1은 2분의 1 FT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T일 때 여기 2T일 때 운동량의 충격량은 이거의 넓이가 되겠죠. 2T일 때 충격량은 2분의 1 삼각형이니까 그 다음에 2F, 2T 하면은 2FT겠네요. 이게 얼마나? 마찬가지로 2T일 때 운동량의 크기를 P2라고 했고, 그 다음에 처음에서부터의 넓이를 구한 거죠. 그래서 처음 운동량이 제로이기 때문에 0. 이렇게 하면은 결국엔 P2는 2FT가 됩니다. 결국에는 P1 나누기 P2를 하면은 2분의 1 FT, 그 다음에 2FT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4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1번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거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 관계를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충격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FT 그래프의 넓이와 같다. 이 이 그래프가 X축과 이루는 이 넓이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자, 그림은 수평면에서 질량이 m인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질량이 4m인 물체 B를 향해서 플러스 X 방향으로 속력 5V로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충돌 후 B는 플러스 X 방향으로 속력 2V로 운동한다. 자, 그러면 뭔가 이제 이거는 자기네들끼리 충돌을 하고 나서 그 후에 그 B의 속력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뭔가 운동량의 변화량을 써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운동량 변화량 일단 한번 써보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처음에 B는 정지했었으니까 A의 운동량은 이제 속력 5V 곱하기 질량 M 해서 5mV가 될 거고, 그 다음 B의 운동량은 정지해 있었으니까 B의 운동량 없겠죠. 그래서 B 운동량 0이라고 써볼게요. 그 다음에 충돌 후 A의 운동량, 속력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V 다시, 우리 모르니까 그냥 V 다시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B의 운동량 플러스 X 방향으로 2V로 한다 했으니까
4m 곱하기 2v 하면은 8mv가 되겠네요. 그래서 8mv 이렇게 넘기고 이 속력 v를 구하기 위해서 mv 다시는 8mv 넘기면 마이너스 3mv가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v 다시는 마이너스 3v가 되겠다. 자, 그러면 충돌 후 A의 속력이 나왔죠. 충돌 후 A는 이쪽 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3v만큼 움직였구나. 3v의 속력으로 움직였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기를 봅시다. 충돌 후 속력은, 자, 당연히 충돌 후의 속력을 당연히 물어보겠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건 다 한번 해결해 보라고 했습니다. 충돌 후 A의 속력은 3v, 이고 B의 속력은 2v였네요. A가 더 크다. 그러면 기획은 맞고. 니은 충돌 후 A는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X 방향으로 운동하는 거 맞고. 디귿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보다 크다. 충격량은 충돌할 때 같은 크기를 받죠.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이 10이라면 B도 A로부터 10의 충격량을 받는다. 그래서 A의 운동량의 변화량도 같고 B의 운동량의 변화량도 같다. 그래서 이거는 충돌할 때는 서로 같은 충격량을 받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십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도 크게 어려운 게 없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은 조금 똑같은 문제인데 앞에 푼 문제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봅시다. 수평면에서 질량 m의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질량이 5m의 물체 B를 향해서 운동하다가 B의 정면으로 충돌한다. 충돌 전 A의 운동량 크기는 P이다. 그 다음에 AB가 충돌하는 운동량의 크기는 B가 A의 3배이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지금 운동량의 크기,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지금 질량의 B가 나와 있죠. 그러면 운동량의 B도 나와 있으니까 속도의 B도 나오겠네요. 그래서 속도의 B를 한번 구해 봅시다. 먼저 운동량의 B가 A 대 B 하면은 B가 A의 3배라고 했으니까 얘가 3이면 얘가 1이다. 그때 질량 B는 얘가 1대 mm이고 5m이니까 1대 5다. 그러면 속력 B가 나오겠네요. 이거 곱하면 1이 돼야 되니까 얘가 1이라고 할 때 얘는 5분의 3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이 m과 v를 곱한 게 P니까. 그러면 5 곱하기 5분의 3 해야 3이 나오니까. 그러면 얘는 다시 써보면은 속력의 B가 5대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기를 봅시다. 기억, 속력은 A가 B의 3분의 5배이다. 우리가 여기서 구했죠? 3분의 5배인 거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니은 A와 B의 운동 방향. 자, 운동 방향을 봅시다. 처음에는 A가 속력이 있었어, 여기에. 맞죠? B는 정지해 있었고. 그리고 충돌하고 나서 A가 속력이 5일 때 얘는 3이래. 얘가 더 빠르다는 말이지. 근데 충돌하고 나서 이렇게 충돌했는데 얘가 더 이쪽 방향으로 빠르게 갈 수 있을까? 못 가겠죠. 당연히 얘가 충돌하고 나서 얘는 이렇게 갈 건데 얘가 앞질러서 가지는 못하잖아. 그래서 5라는 것은 A가 반대 방향으로 오고 B는 이쪽 방향으로 3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A와 B의 운동 방향 반대가 돼야 됩니다. 니은은 맞고. 디귿 A의 운동량의 크기, 충돌하고 나서의 운동량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봐야 되겠죠. 처음에 운동량은 얘가 P였습니다. P고 충돌 후에 운동량을 확인을 해보면 A는 충돌 후에 이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5로 간다 했고 B는 이쪽 방향으로 3로 간다 했죠. 그래서 그 크기에 대한 B로 보면은 얘가 이제 5V라고 하면 얘는 3V 이렇게 하고 써보면은 마이너스 5mv 플러스 3mv는 3이 아니고 5 곱하기 3이니까 15V는 10mv가 되겠네요. 결국엔 지금 충돌 전 운동량은 10mv라는 거지. 총 운동량은. 근데 얘가 A는 지금 운동량의 크기가 5mv죠. 충돌 후에는. 왜냐하면 속력이 5V고 질량이 m이니까. 그래서 5mv니까 결국엔 얘에 비해서 2분의 1이 되었다. 그걸 따라서 2분의 1P가 맞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도 결국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을 해서 계속 이제 문제에 맞춰서 풀어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뭐 비율 이런 거 따지는 거를 좀 잘 생각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저 9번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질량이 m과 2m인 수레가 용수철을 끼워서 압축하고 있었다. 그 얘는 지금 처음에 운동량은 제로다. 그치? 이런 거는 다 운동량 보존에 대한 문제니까. 그 다음에 나는 A와 B를 동시에 가만히 놨을 때 A가 용수철과 분리돼서 속력 V로 운동한다. 그때 얘는 M이고 얘는 2M이잖아. 그래서 얘가 운동량이 P였다면, 크기가 P였다면 얘도 제로가 돼야 되니까, 두 개 더하면 제로가 되니까 얘도 운동량이 P가 돼야 되겠죠. 얘가 이제 마이너스 P니까 방향이 달라서 서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운동량의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그걸 명심하고 봤을 때 B의 속력, 기역에서 당연히 B의 속력을 물어보겠죠. 이 두 개 곱하면 MV가 결국엔 P라는 말이잖아. 그럼 얘도 이 M 곱하기 얼마 V를 할 때 P가 되기 위해서는 이 V의 값은 2분의 1 V가 돼야 MV가 되겠죠. 그래서 이 속력은 2분의 1 V겠구나. 이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분의 1 V. 그럼 따라서 0.5 V가 맞고, 기억 맞고. 그 다음에 니은, 가속도의 크기의 최대값은, 자, 가속도를 물어봤어요. 왜 뜬금없이 가속도가 나오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A와 B는 이제 용수철로부터 힘을 받아서 양쪽으로 퍼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가속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정지해 있다가 속력이 생겼잖아. 그래서 뭐 가속도는 여러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최종적으로 0에서부터 A는 0에서부터 속력 V가 된 거고, 얘는 0에서부터 2분의 1V가 된 거니까 가속도는 얘가 이제 2분의 1V로 잡겠구나.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 결국에 니은 보기가 맞겠죠. 또는 A는 이제 가속도 법칙에 의해서 M분의 F잖아요. F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뭐 F는 다 똑같은 힘을 받았어요. A와 B는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F의 크기가 같으니까 M의 비율대로 가져가겠죠. 근데 이제 A가 B보다 질량이 2분의 1배이므로 A는 반비례하니까 2배가 되겠죠. 가속도는 질량이 2분의 1배이니까 A는 2배가 되겠다. 반비례니까. 따라서 니은은 맞는 보기다. 그래서 뭐 다양한 방법으로 니은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용수철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 여기 앞에 이거 했죠. 충격량의 크기는 동시에 충돌하거나 동시에 이제 자기네들끼리만 힘을 받은 경우에 충격량의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디귿은 더 볼 것 없이 틀렸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서 3문제 풀어봤고요. 3문제 맞나? 아이고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풀어봤네요. 5문제. 그러면 여기까지만 풀고 마저 다음 교시에 이어서 5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